그 폴 사무엘슨, 사무엘슨 교수님, 현대경제학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딱 그 수요 공급의 원리로 딱 정리해 준 그 교수님이시거든요. 1949년에 이코노믹스 경제학 책을 내고요. 그 책이 전 세계 경제학의 바이블에서 바이블. 현재도 출간되고 있어요. 24판인가 출간되고 있는데 그 기존의 경제학 틀 있죠. 틀을 깬 애가 누구야? 여러분들 최소 학교에서 교양 과목 듣지 않았어요? 경제학? 원론 같은 거? 맨큐라는 경제학, 맨큐라는 애가 있어요. 하버드대 교수인데 그럼 여전히 그런데 수험서 경제학에서는 여전히 사무엘슨 교수님 틀을 따르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사무엘슨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첫 번째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했어요. XY라고 쓸게요. 제가 앞으로 경제학에서는 재화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첫 번째 재화는 X재화, 두 번째 재화는 Y재화예요. 그러면은 자원 배분의 문제예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나와 있죠. LK 한번 써볼게요. LK.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게 뭐라고? 자원인데 그럼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노동이 필요하겠죠. 노동이 필요해요. 노동 뭐야? 레이버 이렇게. 그래서 L 쓴 거예요. 그럼 자본은 여러분 영어 뭐예요? 자본. 캐피탈이잖아, 캐피탈. 네? 자본이라고 하죠, 캐피탈. 그런데 캐피탈인데 C라고 안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C 하잖아요. C 하면 우리 미시경제학 있죠? 미시경제학에서는 비용이야, 비용. 코스트. 그다음에 거시경제학 들어가면 얘가 소비.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미시에서 C 나오면 대부분 비용이에요, 생산 비용. 그다음에 거시경제학에서는 소비야, 소비, 컨섬션, 소비. 그래서 충돌되니까 캐피탈을 자본을 C라고 쓰지 않았어. K라고 썼어. 그럼 K는 어떤 근거로 나왔습니까? 이게 독일어로 있잖아요. 독일어로 자본이 카피탈이에요. 카피탈. 독일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독일어에서 왜 유래가 됐습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아무튼 독일에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노동 L, 자본은 K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 이 자본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야, 내가 커피숍 차려갖고 말이야 장사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본이 없어 막 표현을 쓰잖아요. 그 자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본하잖아요. 자본하게 되면 우리가 실물 자본 있고 화폐 자본 있어요. 그럼 방금 장사하려면 장사 자본금이 없어. 그건 지금 화폐 자본, 돈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 자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실물 자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야? 이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노동이 필요하겠죠. 노동 저 있잖아. 자본이 필요하겠죠. 자본 뭐 저만 있으면 교육이 됩니까? 안 되죠. 교실 필요하죠. 카메라 필요하죠. 마이크 필요하죠. 이게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본하게 되면 공장, 기계, 도구, 설비, 실물 자본을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뭐 이 카피탈이거든요. 자본이 카피탈에서 유래됐는데 이 K가 뭐 공장, 기계 해가지고 K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카피탈 나왔고 자 아무튼 우리가 생산함수에 등장하는 자본은 뭐다? 실물 자본이다. 공장, 기계, 도구, 설비 요걸 의미한다. 오케이? 의미하고 화폐 자본은 언제 우리 화폐 자본을 의미하는 거냐면 보통 국제경제 있죠. 국제경제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 이게 나온단 말이야. 뭐 우리나라 이자율이 올라갔더니 해외 자본이 유입되더라. 아니면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호황이다 보니 자본이 유입됐더라. 그러니까 북핵 문제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본이 빠져 나가더라. 그때 자본은 달러 돈이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화폐 자본 그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함수의 자본은 실물 자본을 의미한다라는 얘기고, 자, 이 문제가 바로 기술 선택의 문제가 돼요. 기술 선택의 문제. 자, 여기서
자원. 자, 그럼 우리 자원이 어떤 거 자원? 아까 대충 설명드렸었죠. 자원은 아까 두 개 나눠졌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나눠졌잖아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은 노동. 뭐 물적 자원은 아까 무슨 토지 뭐 이런 것 설명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노동과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과 자본. 알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X제와 사과는 얼마큼 생산하고 Y제와 배는 얼마큼 생산할 것인가냐 문제는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사과 생산에 얼마큼 투입하고 배 생산에 얼마큼 투입할 것이냐 문제죠.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문제가 된다는 얘기.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게 되는데 노동과 자본을 1대1로 투입할 것이냐 1대2로 투입할 것이냐. 이해됐어? 바로 기술 선택의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결국은 뭐야? 얘는 생산의 문제죠. 생산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생산 어떻게 해야 돼?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얘가 효율성의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나와 있죠. 일단 A, B 써볼게요. A, B. 얘가 소득 분배의 문제가 되죠. 자, 얘가 결국은 분배의 문제가 되죠. 분배. 얘가 분배의 문제가 되고 얘가 결국 뭐가 돼요? 공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공평성의 문제가. 자, 이 순서가 그런 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지. 노동과 자본 두 개의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X제, Y제 두 개의 재화를 생산을 하죠. 경제에서 가정을 이렇게 한다니까 단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두 개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 그럼 뭐야? X, Y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해. 그 다음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분배.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2바이, 2바이, 2모형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뭐 한국말이 되게 어려워요. 분배, 배분, 뭐 접대, 대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런데 희한하게 경제학에서 자원은 분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미 생산된 생산물을 나누어 줄 때는 소득 배분이 아니라 소득 분배라는 표현을 써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로 고지 좀 한번 써볼까요? 그럼 얘는 이거예요. 또는 오케이. 얘는 분배는 뭐야? 뭘까? 이거.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죠. 효율성이 도대체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또 뭐야? 효율성과 또 효율성과 생산성을 혼동하더라고. 전혀 달라요. 전혀.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한테 야, 효율성이 뭐야? 대답 못 하는 거야. 효율성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야? 어떻게 하면 빵을 가장 크게 하는 게 이게 효율성이에요. 이 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는 관심이 없어. 빵을 가장 크게 하는 목적이야. 이게 효율성이야. 그 다음에 그 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이거야.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이루는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봐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경제학을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공평성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고 주로 거의 효율성만 얘기하거든요. 경제학 교수가 막 계속 효율성. 아, 그럼 경제학자들은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고 공평성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냐?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효율성만 얘기할까? 얘는 효율성은 가치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효율성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효율성은 정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거 있죠. 공평성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어요. 판단이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얘기냐? 어떤 게 공평한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달라요. 뭐 기회가 균등한 게 공평한 건지 결과가 균등한 게 공평한 건지 다 사람마다 달라. 정답이 없어. 어려워.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내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면 이제 뭐야? 경제적 효율성, 합리적 선택이 나와 있어요. 방금 우리 효율성 어떻게 해요? 효율성. 효율성 뭐라고? 효율성은 빵을 가장 크게 하는 거죠. 근데 누가 물어봤어. 경제학 공부했는데 야, 효율성이 뭐야? 빵 크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효율성은 딱 한마디로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그래서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그러니까 생산성과는 다른 거야. 생산성 나중에 알시겠지만 그 기술 진보예요. 효율성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예를 들어서 자, 생산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0원이라는 어떤 이런 생산 비용이 있어요. 생산 비용이 있는데 요걸로 생산하게 되는데 요걸로 100개가 생산이 가능하고 만약에 200개가 생산이 가능하다. 그럼 몇 개 생산해야 돼? 200개 생산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뭐야? 최대 효과의 원칙이에요. 그러겠죠? 최대 효과의 원칙.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200개를 생산을 해요. 200개를 생산하는데 요게 제약이야, 이게. 제약이 되는데 요걸 1,000원 가지고 생산할 것이냐 2,000원 가지고 생산할 것이냐 뭘로 생산해야 돼? 2,000원 갖고 생산을 해야 1,000원 갖고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가 최소 비용의 원칙이에요. 최소 비용의 원칙이다. 그래서 최대 효과의 원칙, 그러면 최대 효과의 원칙일 때는 무엇이 똑같아야 돼? 생산 비용이 똑같아야 되죠? 동일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최소 비용이 원칙일 때는 무엇이 똑같아야 돼? 효과가 똑같아야 되죠? 동일한 효과예요. 효과예요. 이때 우리가 동일한 비용에서 최대 효과를 달성을 하고 동일한 효과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을 했다. 이때 우리가 뭐라 그래? 아하, 이때 효율성을 달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는데 효율적인 선택을 했어. 만약에 효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럼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효율적 선택을 했다. 그럼 뭐야?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이게 나와 있어요. 뭐냐? 그러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비용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비용 있잖아요. 비용. 요 비용. 이 비용이 굉장히 특별한 비용이에요. 특별한 비용. 여러분들이 회계 장부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용 있죠. 그 비용이 아니란 얘기예요. 많이 들어봤죠? 무슨 비용? 기회 비용.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뭐 교수님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야, 그럼 너 그거 좀 기회비용 너무 크지 않아? 저는 보통 표현을 쓰거든요. 기회비용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잖아 지금. 그래서 자, 기회비용은 많이 해봤자 뭐 어떤 걸 선택하면 어떤 걸 포기하는 가치 뭐 이렇게 막 많이 설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계산 문제도 출제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경제학 뭐 대부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야, 어떤 활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가치다. 뭐 그 기회비용. 근데 그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기회비용은 어떤 활동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다른 대안의 가치 중 최고의 가치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비용을 계산할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뭐 3시간 동안 이 경제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 그럼 분명히 다른 걸 포기할 거라고. 그 경제학을 공부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금부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걸 포기하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것은 막걸리 마시는 거예요. 막걸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B는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야. 여자친구 만나는 거예요. 친구 이렇게 만나는 거고 C는 TV 시청. TV 보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럼 그 만족감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막걸리 마실 때 기쁨이 300이에요. 여친 만나면 200이에요. 막걸리 더 좋아해요, 여친보다. 그 TV 시청은 100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학 선택함으로 해서 포기하는 가치는 얼마? 300을 300을.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가장 낮은 가치를 부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니까? 그리고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썼더니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아니, 여자친구가 막걸리 마시면 TV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른 대응 가능한 일이에요. 이해됐어?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 무한대가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돼? 기회비용이 되는데 이 얘는 기회비용의 일부일 뿐이더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대부분 기회비용 딸 때 이것만 자꾸 따지는 거야. 기회비용의 일부야 일부. 자, 지금 여러분들 수강료 냈죠? 수강 냈을 거 아니야? 이 경제학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기회비용 돼야 안 돼? 되죠? 왜? 나는 이 경제학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수강료 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경제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수강료 낼 필요밖에 없었잖아. 그다음에 책 샀죠? 책값 기회비용 돼야 안 돼? 되죠? 내가 경제학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이거 살 필요 없었어. 경제학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책값 있죠? 책값과 수강료는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죠? 그리고 우리 명시적인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요 녀석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얘를 묵시적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있죠? 여기 경제적 비용은 바로 기회비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수강료 책값 있죠? 그게 명시적 비용. 그다음에 막걸리 마실 때 기쁨 있죠? 요건 뭐야? 암묵적 비용, 묵시적 비용. 나중에 나와야 다시 잠재적 비용 그런 표현도 쓰고요. 이 명시적 비용을 우리가 뭐 금전적인 비용, 암묵적 비용, 묵시적 비용, 잠재적 비용을 비금전적 비용 이런 표현도 써요. 나중에 이제 비용함수 이론 들어가면 또 나와요. 두 개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왜 자꾸 복잡한 기회비용의 개념을 사용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회계장부상의 비용 있죠? 회계장부상의 비용으로만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 분명히 잘못된 의사결정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돼.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지금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서 만약에 뭐 100억을 투자했다고 해볼까?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이게 수익률이 무려 10% 발생을 해갖고요. 1년 뒤에 110억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10억이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경제학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손해봤다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B 보세요. B는 금융기관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했더니 이자율이 20%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100억 갖고 자기가 금융기관에 예금했어요. 그럼 120억 주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금융기관에 예금했으면 20억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부동산 투자를 10억밖에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 비용을 따지지 않았어. 얘 수익이 10%네? 너 잘했다.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따지고 봤더니 손해봤잖아. 요걸 고려를 해서 해야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내 말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봐. 회계장부상에 그러니까 이거 볼게요. 회계장부상의 이윤은 얼마예요? 10억이 발생했지. 회계장부상 이윤 10억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금융기관에 1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회계장부상에 20억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면 회계장부상의 비용만 따져서 이윤을 결정하면 얘는 10억, 얘는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불합리한 선택을 하잖아. 합리적 선택이라서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돼. 이 사람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20억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 20억이 비용인 거야. 이해됐어요? 20억을 빼줘야 돼요. 마이너스 10억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금융기관에 예금한 사람은 이윤이 20억입니까? 아니에요.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10억밖에 안 돼요. 왜? 금융기관에 예금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서 벌써 10억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 요 10억이 또 비용이에요. 10억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앞으로 두 가지 대응 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럼 경제학적 이유는 무조건 절대값 갖고 부호는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또 하나. 그럼 여러분들은 기회비용이 큰 걸 선택해야 돼? 작은 걸 선택해야 돼요? 똑같은 뭐 비용이 있어. 그럼 A 선택했을 때 비용이 있을 것이고 B 선택했을 때 비용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큰 걸 선택해야 돼? 작은 걸 선택해야 돼? 당연히 작은 걸 선택해야 되지. 비용이 낮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비용은 작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비용은 낮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학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경제학 수업을 들었을 때의 기회비용과 경제학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 중에 어떤 게 더 세다고 판단한 거예요? 경제학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 수업을 들었을 때의 기회비용이 더 낮으니까 경제학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경제학 수업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경제학 수업을 들었을 때의 기회비용은 뭐라고요? 수강료, 책값 플러스 막걸리 마실 때 기쁨이죠. 그러면 경제학 수업을 듣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은 뭐야? 인생을 포기하는 인생을. 나는 보험길에서 될 수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느니 수강료 포기하는 게 나.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예시가 나오느냐? 이제 고등학생이야. 근데 야구 선수야. 그 투수야. 유망주야. 진짜 유망주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프로에 입단할 것이냐 선택 기로에 있어요. 그러면 이 유망주라 그랬어. 대학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과 프로에 입단했을 때의 기회비용 어떤 게 더 클까? 당연히 대학을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이 커요. 내가 대학을 선택하게 되면 프로에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연봉을 포기하죠. 그런데 내가 대학 학생이 무슨 돈을 벌어? 그러니까 프로에 입단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작아요. 그러니까 프로에 입단하는 거예요. 대학을 선택하지 않겠죠. 바로 프로 가겠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작은 걸 선택하는 거야. 기회비용은 작은 걸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예전에 시험 문제가 출제됐던 거, 뭐 행정고시 같은 데 출제됐던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자, 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럼 대학을 선택했어요. 대학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 선택의 기회비용, 등록금, 책값 포함되죠. 명시적 비용이죠.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등록금 낼 필요 없고,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책 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어떤 거냐? 자기가 만약에 바로 취업을 했다면 뭐 연봉 3천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해 볼게요. 3, 42, 1억 2천 포기하죠. 내가 대학을 선택해서 내가 바로 취업을 했다면 연봉 3천을 받을 수 있어. 4년 동안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4년 동안 3천만 원씩 1억 2천 포기하는 거. 그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더해줘야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떤 얘기인지? 오케이.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또 하나 있어. 주의할 점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대학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 따져봐라. 그럼 거기에 막 의료비, 막 밥값 이런 포함시키면 안 돼요. 대학을 선택하던 취업하던 병원은 갔을 것이고 밥은 먹었을 거야. 그럼 공통비용이야, 공통비용. 그래서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진짜 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네. 매몰비용이 매몰비용. 말 그대로 썬크 코스트, 매몰된 비용이에요.